보통 사람들은 고임이나 욕 때문에 놀란 듯하고 큰 근심을 귀하게 여김을 몸과 같이 한다. 고임이나 욕 때문에 놀란 듯하다란 무엇을 일컫는가? 고임을 높이치고 욕됨을 아래로 치되 고임이나 욕됨을 얻더라도 놀란 듯하고 잃더라도 놀란 듯하면 이것이 고임이나 욕됨에 놀란 듯하다 한다고 한 것을 일컫는다. 큰 근심을 귀하게 여김을 몸과 같이 한다란 무엇을 일컫는가? 우리가 큰 근심을 갖는 까닭은 우리에게 몸이 있다고 여겨서이니 우리 몸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경지에 이르면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천하를 위하면 천하를 맡길만 하며 몸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천하를 위하면 곧 천하를 맡길만 하다. 네, 자 같이 읽어보죠. 총욕의 약경이요. 총욕의 약경이요. 귀 대환을 귀 대환을 약신이라. 약신이라. 하의 총욕 약경고. 하의 총욕 약경고. 총을 의상하고 총을 이상하고 욕을 의하고되 욕을 위하오되 득지라도 약경이요. 득지라도 약경이요. 실지라도 약경이면 실지라도 약경이면 시의 총욕 약경이라 하다. 시의 총욕 약경이라 하다. 하의 기 대환 약신고. 하의 귀 대환 약신고. 오 소이 유 대환자는 오 소위 유 대환자는 의 오유신이니 위 오유신이니 급오 무신이면 급오 무신이면 오유 하환고 오유 하한고 고로 고로 귀 이신 의 천하면 귀 이신위 천하면 즉 가익이 천하며 즉 가익이 천하며 에이신 의 천하면 에이신위 천하면 내 가이탁 천하라. 내 가이탁 천하라. 예, 이 총욕의 약경이요. 총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 총신 아주 그 왕이나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 이걸 총신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받는 거, 이렇게 큰 대권을 가진 사람한테 그게 총이에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욕 보는 거죠. 욕 듣는 거. 그래서 고임과 욕됨, 이것은 서로 아주 정반대되는 거예요. 고와 하, 고와 저처럼 대와 소처럼 아주 상대적인 것인데 이렇게 고임이나 욕됨의 약경, 약 뭐뭐와 같이 한다, 경, 놀란 것 같이 한다. 또 기대환, 크나큰 근심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겨요. 그것을 약신, 자기 몸과 같이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아까 그 휴식할 때에 뭐 땅 400평을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과연 그때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인가? 그것은 근심덩어리가 아닌가? 말하자면 그렇게 이 노자님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걸 풀어줍니다. 하의 총용약경. 먼저 총용약경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대한 약신을 얘기하고, 하의 무엇을 일컫는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 말이죠. 총용약경이란 무슨 뜻인가? 그걸 딱 자기 스스로 반문해 놓고 설명을 해줍니다. 총을 의상하고 고임을 사람들은 사랑받는 걸, 권력자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가장 높게 쳐줍니다. 그게 울상이죠. 또 욕 듣는 것을 의하, 가장 낮은 거로 쳐. 그래서 우리가 득지라도 약경이요. 이건 정확하게 나누면 사랑을 얻었을 때,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줘? 이 놀랍죠? 그건 놀랐네. 또 실직, 놓쳐. 고임을 받을 때 놓쳐? 이제 사랑을 받다가 이제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 그게 실이죠.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 또,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다니, 말하죠. 욕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욕을 먹다니? 하고 확 놀래. 또, 그러다가 또 욕이 사라져? 그래도, 이렇게까지 나를 욕하더니 지금은 욕을 안 하네? 말하자면 그것도 놀라워. 시의 총용약경이라다. 이것을 총용약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기대한 약신은 뭐냐? 큰 근심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마치 몸과 같이 한다. 그게 도대체 하위 무슨 뜻이냐? 오 소이유 대환자. 내가 크나큰 근심을 갖는 까닭, 내가 크나큰 근심을 갖는 원인, 별거 아니여 오유시며 나한테 내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몸뚱어리가 없고 내가 재가 됐거나 내가 뼈만 남거나 내가 죽어버린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나큰 근심도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요. 내가 몸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오유화한고 내가 어떤 근심이 있겠는가? 이야, 참 대단하죠. 내가 내가 지금 몸이 있기 때문에 저녁을 뭐 먹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요. 이거 오늘 저녁에 어떻게 시원하게 잘까? 따뜻하게 잘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 다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몸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전부 근심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그러므로 자, 이렇게 자기 몸을 없는 경지에 딱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말은 또다시 역전을 시켜요. 귀이심.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거로 천하를 위한다면 즉 가이기 천하예요. 그런 사람에게 천하를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줄 기자 아닙니까? 우리가 기증한다. 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있어. 애이신 위천하면 자기 몸을 사랑하듯 천하를 위한다면 곧 가이탁 천하예요. 천하를 부탁할 수 있어. 맡길 수 있어. 천하를 건네줄 수 있어.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의 말로 역전시켰다고 말하지만 이런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내 몸을 위한다.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큰 근심 덩어리들이다. 대부분. 그런데 정말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끼고 내 몸이라는 것을 제대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경지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하를 경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데 그 움직여지는 대부분들의 것들이 전부 다 근심덩어리인데 그 근심덩어리들을 우리는 귀한 거로 여겨요. 예를 들면은 아주 간단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메르세데스 벤츠를 굴려. 그럼 막 그걸 막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게 옆에 조금 흠이 날까 뭐 할까 막. 자, 근데 그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골칫덩어리입니까? 그게 얼마나 골칫덩어리. 아까 별장 얘기도 했지만 별장 같은 거 그게 진짜 근심 덩어리거든요. 그게. 저는 그거 이제 제가 90년대 야인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맨 처음 쓴 게 한바대 해돋이를 히도라예요. 그 책을 이제 제가 나서 자란 대전 동부 지역을 쭉 걸어서 돌았어요. 제가. 걸어서 쭉 돌면서 대청댐도 가고. 그런데 별장들 많어. 다 비어 있어. 왜? 사람은요 물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큰 물을 앞에 놓는 건 굉장한 말하자면 병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의학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한의학 배우니까 풍한습 서조열 이게 육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바람, 차가운 거, 습, 축축한 기운, 그리고 더위, 그리고 건조한 거, 그리고 열기, 여름에 이게 다 사실은 우리가 여름에 너 왜 힘이 없고 밥을 못 먹어? 나 더위 먹었어. 말하자면 이런 식의. 전부 그런 것들이 자기 몸이 못 견디면 그때는 그게 병이 돼. 근데 내 몸이 견디면 더위나 이런 거 괜찮아요. 오히려 더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그때 이제 얘기가 옆으로 샜지만 동부 지역 딱 대청로 이런 데 가보면 막 근데 지금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진짜 삐까뻔쩍했어요. 다른 집들에 비하면 정말 별장이에요. 근데 이게 거기에서 오는 숙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거지만 이 사람들 1년에 한두 번 오잖아요. 그러면 오기 전에 그거 다 치워야 되고 막 그래요. 이게 그럼 보면은 이게 집이 주인인지 이게 이 별장이 주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우리 집에 이 진돗개 키우거든요. 저는 그 진돗개 보고 주인님이라고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보면 어디를 갈래도 못 가. 개밥을 줘야 돼서. 그 개가 주인님이지 뭐.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갖고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이러는 것들 자체가 저는 보면 전 다 근심이에요. 왜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 자신의 삶이 달라져 버려요. 그것은 이 천자문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충물의라. 우리는 그 대상물을 따라가지고 쫓아가지고 우리의 뜻이 옮겨져 가. 냉장고가 없었을 때야 하고 냉장고 있을 때 하고 우리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냉장고 있을 때는 딱 이렇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알맞은 때 오늘 다 해쳐야 돼. 그런데 냉장고 있으면 어때? 이거 놔뒀다 먹지?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게 그런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는 생활의 편리함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과연 그 밖의 부분에서 과연 거대한 이 벤츠 우리 영화에 보면 이게 막 거의 집 한 채 정도 크기의 그런 그냥 거대한 이른바 스타들 타는 그런 것들 이렇게 영화에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아니 차가 그렇게 큰 이유가 뭐 있어 거기서. 근데 그렇게 그들은 그런 큰 차를 막 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냉장고로 열대가 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저기 누구야? 열대 놔두면 음식 썩기만 하지. 군인 그 장성 갑질한. 그래요? 박찬준가 뭐. 예, 그 사람 10개대 10개. 네. 10개고 음식이 썩기만 하지 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먹어야 살고 자야 살고 쉬어야 살고 이렇지 않습니까? 추울 땐 따뜻해야 되고 말하자면 더울 때는 좀 차가워야 되고 가장 삶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 그거 이상의 부분은 사실은 우리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노자님 말씀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권력이라든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저기 양해왕이 그 제우양 만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술에 12대를 미치는 구슬을 갖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 보물을 갖고 있나? 이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 근데 그 양해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큰 아들 죽이고 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울 때로부터 물려받은 나라 다 사실은 다 해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사고의 흐름이 어디에 그 기반을 두느냐,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해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쓸모 있는 것인가? 대개 보면 쓸모없는 것들을 많이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 13장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복 씨 읽어보시죠. 이 장은 총욕 약경과 귀 대환 약신을 주로 풀이한 글이군요. 다른 이들은 총욕 약경의 주체를 도에 통달한 이 달인 또는 지인으로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보통 사람들로 아예 못 박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장은 두 부분의 상황으로 나뉘어 설정되어 있네. 자네 말한 것이 극복해야 할 상황을 풀이한 주된 부분이라면 앞의 상황을 극복한 결과로서 제시한 것이 뒷부분이라네. 그래야 전체 구성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정말 분명하게 들어오네요. 귀대환 약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외지물이라는 말 들어봤나? 금, 구술, 부요함, 귀함 등 이 모든 것은 글자 그대로 몸 밖의 물건이란 말이지. 그런데도 몸 밖의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일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선 다반사 아닌가? 이처럼 몸 밖의 물건에 의해 이끌려 자신이 급급해한다면 큰 근심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 즉, 몸 밖의 물건은 우리의 큰 근심거리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 큰 근심거리를 마치 자기 몸처럼 착각하여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라네. 당 노승경 이야기를 할까? 언젠가 천하 관리들이 고과를 맡은 일이 있어. 하루는 식량 운반을 감독한 어떤 관리가 바람을 맞는 탓에 쌀을 잃어버렸겠다. 노승경이 그를 평가했지. 식량 운반을 감독하다가 식량을 잃었으니 중하로 점수를 매긴다. 이 말을 듣고도 그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자약하더래. 말없이 물러가려 할 때 노승경은 그의 우아한 자태를 존중하여 고쳐 평가했지. 힘이 미칠 수 없는 재변이었으니 중으로 매긴다. 그는 여전히 기뻐하는 얼굴빛은커녕 두려워하는 말조차 없더래. 이에 노승경은 다시 고쳐 평가했지. 총욕에도 놀라지 않으니 중상으로 매긴다. 그러므로 식량 운반을 감독한 어떤 관리 같은 이야말로 자신의 몸이 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른 근심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예, 여기 지금 요 노승경의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이제 통감해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감 3권을 다 읽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너무 이거 보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당나라 노승경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기왕의 왕필의 주라든가 이런 거 읽어해서 이거는
사랑을 받아도 놀란 듯하고, 말하자면은 욕을 들어도 놀란 듯하고, 그냥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특히 달인이나 지인이라고 하면 정신적 경지가 높은 그런 분들 아니에요? 수양이 된 분들.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대부분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실전에서 나오는 그런 그 언어란 말이죠. 당나라 노순경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는 식량 같은 거 운반하는 것을 수레로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쌀 나락 같은 거 이런 것들 되게 나락으로 옮겼거든요. 이 쌀 쪄서 옮긴 게 아닙니다. 상하니까. 전부 나락으로 해서 옮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부 바다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한양으로 인전 그렇게 이 조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안면도니 이런 데 보면은 배들이 예전에 바람 불어가지고 난파돼서 거기 막 수장된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수레로 해봐야 쌀 얼마를 못 옮겨요. 그리고 굉장히 힘만 들고. 그러니까 국가로 하는 것들은 전부 말하자면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고, 이제 뭐 강원도 같은데 뭐 쌀 같은 게 나오질 않았으니까 강원도나 한경도나 이러면은 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었거든요. 한경도 함흥 같은 데에만 일부 좀 쌀 나올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의 작업자족이고 다른 거로 이제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주로 그렇게 배를 통해 가지고 특히 아래 삼도, 하삼도, 충청, 전라, 경상, 이쪽에 이제 그것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데 전부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바람을 만나 가지고 식량을 잃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 그리고 이제 보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이 관리 자신이 어떤 평가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고과.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망하는 거지. 승진도 누락되고, 말하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게 수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평가를 하는 노순경도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거에 의해서 이 총용약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저는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 해석을 조그마한 문고 이렇게 포켓본으로 이렇게 민족사에서 추자라는 이름으로 냈는데, 그 책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해석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책을 내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고쳐주는, 이제 정확할 때는. 여기서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하고 또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기대한을 약신한다 하는 게, 사람이 꼭 뭐 재물이나 지위나 이런 것도 뭐 관심사지만은 어떤 일이라도 사람한테는 병은 그렇다 좀 한번 애정, 사랑을 마찬가지예요. 위해서. 그러니까 애정이나 사랑 같은 그런 거조차도 그게 앞에서 오작에서도 나오잖아요. 천지는 불이 나요. 성인은 불이 나요. 그 백성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처럼 여긴다. 거기서 이제 개지만 집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사실은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렇게 막 전화로 대고 뭐 하는 것도 보면 거의 보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노자님은 그렇지 않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장근세, 너 자신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장근세를 수식해주는, 예를 들면 장근세가 국회의원이다, 장근세가 군수다 하는 그런 거나, 또는 장근세의 집이 수십만 평 되는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거는 장근세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를 노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수업 진행을 위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도 그 다음 해보시죠. 태왕단보가 빈에 살 때 적인이 공격해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 비단, 주옥 등을 주고 섬겼으나 그들은 받지를 않고 말하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땅이요 재물은 필요가 없어 라고 하였다. 그래서 태왕단보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남의 형과 살면서 그 아우를 죽이고 남의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은 나는 참아하지 못한다. 그러니 모두들 힘써 잘 있어라. 내 신하가 되는 것이나 적인의 신하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도다. 나는 봉양을 받는 임금이 되기 위하여 양육해야 할 백성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하고 지팡이를 들고 떠났다. 그러자 백성들은 서로 줄을 지어 그를 따라갔으므로 드디어 기산 아래에 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태왕단보는 생을 잘 보지할 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부귀한 자라도 봉양하기 위하여 몸을 다치지는 않고 비록 빈천한 자라도 이익 때문에 형체를 얽매이게 하지는 않는다. 지금 그 선인이 장록을 받는다면 반드시 그것을 잃을까봐 중요시한다. 물려받은 지가 오래된 데다가 가벼이 그것을 잃으면 어찌 당혹하지 않겠는가. 이게 어떤 땅인데 이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 말하자면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왕단보는 어떠냐? 그러니까 문왕 같은 분을 낳으셨는지도 몰라요. 그 마음가짐이 이런 뭐냐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면 이 앞에 나온 게 남의 형과 살면서 아우를 죽이고 남의 아버지와 같이 하면서 아들을 죽이는 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아들이든 그 아우든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는 안 다치고 상대만 죽어. 그거는 그런 전쟁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익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하는 귀하게 여긴다든가 이런 눈으로 보면 태왕단보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 땅을 뺏겨? 싸울 수 있는 그 군대도 동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땅 있겠다, 백성이 있겠다. 왜 못 싸우냐고. 그런데 내가 왜 싸우냐고. 싸워서 이것 때문에 피를 흘리냐. 나만 떠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노자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육아적인 그런 차별적이고 뭐하고 저번에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 딱 뭐 하는 것이 폼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했지만 지금 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추만호면 추만호 한 사람.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추만호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한때 저 대학 총장에도 물망이 올랐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말하자면 그러면 추만호가 대학 총장이 되었을 때의 추만호와 지금 추만호가 사람들을 다르게 본다. 근데 추만호가 그렇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자님의 이런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잘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늦둥이에요. 그래서 이 노자님도 4차원 아니야? 맞아, 4차원이야.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물질이든 땅이든 이런 것들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놉니까? 못 놓습니다. 사람들. 그러나 그런 것을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 나라는 거. 그 종필을 치면 종필씨 개인이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이 종필씨를 수식하고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필씨를 수식하고 있는 거로 종필씨를 바라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노자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더 이런 얘기는 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죄송합니다.